신수들은 탄일 유대주의에서 작은 생명체를 주변으로 조식한 떡넉지.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들은 모든 생명에게 무한한 자기를 베푸던 고결한 존재였어. 하지만 100년 전 인간의 선왕 타이거스 크로스가 신수를 양산하려 했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수가 죽거나 신적을 포기했어. 그래서 지금은 리오 밀리드가 유일한 신수야. 리오 밀리드는 다크너를 쓰면서 아이들한테 허풍 떨고 있어. 자기가 유일한 신수라고 말이야.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흐르고 있어. 당신도 보여달라고. 리오에 말했지. 이건 비밀북이라고. 여주는 여기서 조과받으러 유해. 리즈 아줌마는 늘 여주한테 저 미남한테 음식 갖다 주라고 시켜. 리오가 여주한테 물었어. 여기 종업원이냐고. 나는 고개를 따겠어. 리오는 그 말만에 나 지문을 맞고 있다고 했어. 여주는 깨울어갔어. 진짜 교환해. 리하트 마마고 바르스. 리오는 2달 정도 다시 인생을 시작을 짓는다고 했어. 무력이 없고 착하고 신경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여주는 그 화를 보여주며 확신할 수 없는 건 고향 떠나고 했어. 리오는 보세요 덕분에 안 간다. 여주는 안 간다고 했어. 저녁에 여주가 마구간 청소하는데 키우던 말도러시가 갑자기 도망갔어. 여주는 어쩔 수 없이 날아서 쫓았지. 갑자기 호랑이가 여주 옆에 나타났어. 호랑이는 돌아서서 떠났고 여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 여주는 그 호랑이가 류하이가 생각했어. 낮엔 분명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려고 여주의 손이 따에 닿은 비난의 목걸이에 닿으려는 순간 미안하면 내 힘을 넣고 스피쳤어. 나이너기 때문에 배웠지. 여주 뒤에서 금빛이 퍼졌어.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리오 목에 사슬이 채워졌어. 여주는 리오 고여 자리가 큰일 난 거냐고 물었어. 리오도 난감했지. 옷 입고 얘기하겠다고 했어. 리오가 말했어. 내가 만진 건 고래 왕족이 만든 덕구야. 신수를 속박하는 것이. 여주는 이해가 안 됐어. 왜 이게 자기랑 연결되든지. 아마 내가 내 뒤에서 유물을 만진 사람이다. 널 내 주인으로 인식한 것 같아. 나 쟤들한테 한 얘기 있잖아. 원래 같이 레이싱 로디오까지 갈 사람 구하려던 거였어. 거기서 유물을 봉인할 수 있거든. 여주는 이런 중요한 일 입맛 하나 막힌 게 웃가다웠어. 리오는 이렇게 된 이상 이런 좀 뭐라도 되냐고 했어. 여주는 희나라고 알려줬어. 나 리오 밀리드는 희나에게 함께 레이싱 로디오로 가자고 부탁해. 리오가 말했어. 의식주인 구라에게 유물 봉인하고 나면 대신으로 나쁘지만 하면 다시 데려다 줄게. 당연히 돈도 줄 거고 내가 유명한 리오 밀리드를 달았으니까 시즌표를 줄 수도 있지. 희나는 마구간 청소나 시키려고 했어. 그렇다면 희나는 리오한테 리즈 아줌마 말 좀 찾아달라고 했어. 리오는 예민한 후각으로 떨고 있던 도러시를 찾았어. 옆에 서 있던 리오는 일가됐어. 분명 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말 찾는 데만 쓰다니 정말 착한 여자애네. 다음 날 아침 희너는 호름이다 저 앞에 인사해서 꼭 돌아올 거라고. 리오는 희너한테 고마워했어. 희너는 고마우면 돈으로 표현하라고 했지. 리오는 2달 정도 걸린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돈 딜 수 있는 만큼만 갈 거야. 그치에서 사연도 하였는데 괜찮지. 희너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어. 보기는 언제 오른다. 희너가 리오한테 말했어. 야영장비도 없는데 아예 어떡한다고. 리오가 말했어. 나 호랑이로 변할 수 있지만 내 품에서 자면 되지 않아. 금방 방이 됐고 희너가 시족배 호랑이로 변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 리오는 유굴로 영어하면 되잖아. 희너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했어. 난 내 주인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리오 더 빨리 먹어봐. 리오가 시와이가를 다 가지냐. 입맛에 맞으면 됐어. 희너는 후하게 웃었어. 둘은 함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어. 밤이 되자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했지. 리오는 희너한테 여기서 쉬라고 하고 사냥하러 갔어. 리오는 옷을 벗기 시작했고 희너는 좀 부끄러웠어. 리오가 말했어. 옷 입고 호랑이 되진 않잖아. 금방 리오가 돌아와서 희너한테 토끼 몇 마리 잡았다고 했어. 희너는 토끼고기 좋아한다고 했지. 리오를 보니 취향을 초월한 미남이었어. 희너가 농담했어. 잘생긴 사람 많이 봐야 한다며. 리오가 흥미를 보였어. 희너는 안 볼래 했어. 미화해서 날 타가지 않는 게 좋을. 희너는 유물로 통제하면 되잖아. 리오는 자기랑 유물중 누가 이길지 궁금했어. 리오는 희너한테 빨리 먹고 자라고 했어. 내일도 이제 이와라 안다. 잘 준비해. 잘 때 리오는 호랑이로 변했고 희너가 말도 되냐고 물었어. 희너는 호랑이 된 걸 보고 너무 비었다고 했어. 리오 옆에 놓으면서 이래저래 희어는 당신 돈 타야 했다고 했어. 리오한테 물었지. 미안하다 왜? 꼴능. 리오 품에 파고들었어. 희어는 복신복신해서 기분 좋았어.
리오가 벌써 김책이라 해. 희너는 이미 털 만지는 쾌감에 빠졌어. 리오가 말했어. 지금 내가 한 건 사람 위호에 만드는 거랑 똑같다. 희너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야한 것 같다고 했어. 갑자기 리오가 사랑으로 돌아오더니 희어한테 이게 진짜야 한다고 했어. 어느새 아침이 됐고 리오가 놀리듯 내 뿔을 만지고 싶지 않냐고 했어. 희너는 어젯밤 일 생각하며 괜찮다고 했어. 리오가 웃으며 어제 경고가 효과 있었네. 리오도 채소 먹어. 리오는 평범한 호랑이 아니라 다 먹는다고 했어. 희너가 물었어. 진짜 선생의 아이 낳을 수 있어? 리오가 왜 그런 거 궁금해하냐고 물었어. 희너는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했지. 리오가 말했어. 사야리랑 결혼한 신수도 있어. 수명 차이 때문에 결말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대. 리오도 휴아한테 물었어. 때는 있냐고. 희너는 없다고 했어. 내가 이런 거 물어보다니 놀라워. 딴 데가 사람에 관심 없는 줄 아는데. 놀랍다면 우리 사이에 아이 생기냐는 질문이 더 놀랍지. 희너는 그런 말 안 했다고 했어. 리오가 웃으며 확실히 안 했네. 빨리 먹고 출발하자. 스표 식어. 한참 걷다 보니 희너 신발이 딱딱해서 물집이 생겼어. 리오가 다음 마을에서 편한 신발 사자고 했어. 그러곤 아까 황희투를 씹기 시작했고 희너 상처에 발랐어. 희너가 신수 짐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 리오는 다를 거 없고 끈적임만 좀 더 한다고 했어. 희너는 똑같잖아. 리오가 손 닦으며 똑똑하네. 희너 발을 마사지 해줬어. 리오 마사지가 너무 좋아서 희너는 거절 못했어. 희어가 나중에 마사지 후에는 어떻겠냐고 했어. 리오가 웃으며 시원하면 솔직히 말해. 희너는 리오의 미남 공격을 못 이겼어. 가는 길에 리오가 말했어. 유물은 레이셴 로디오 사는 엘프들이 관리해. 엘프만 동일할 수 있어? 고기만 탈 수 있으면 돼. 근데 지금은 엘프만 마법을 잘 쓰거든. 그래서 내키진 않지만 엘프 좀비 에이키어 어스커트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희어가 리오한테 물었어. 예전엔 엘프랑 신수 사이가 안 좋았어. 옛날엔 영역이 겹쳐서 마찰이 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 리오는 옛날 일이 떠올랐어. 리오가 희너한테 물었어. 애인 없는 특별한 이유 있어? 연애에 관심 없다거나. 희너는 자기도 멋진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다고 했어. 내 친구 에멀리만큼 상상력이 풍부하진 않지만 리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 희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 리오가 말했어. 나 같은 경우엔 좋아해도 같이 있기 힘들어. 희어가 싫었던 분이냐고 물었어. 리오는 그것도 있고 상대가 진짜 날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명성을 얻하는 건지 모르겠어. 희어가 떨었어. 나 오타이와 또 궁금해. 리오가 너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해. 난 내가 왜 원하다고 생각했는데 희어가 뚜덜댔어. 뻔한 거 물어보네. 근데 넌 내 스타일 아니야. 안심해. 리오도 동의했어. 희너는 근데 리오는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리오가 어떤 면에서 꼬투리 안 잡고 인사치레 안 해도 되고 지나치게 dimsum하지도 않아. 리오는 계속 떠들면 감정이 소모된다고 했어. 인간끼리 대화는 힘들 것 같아. 어쨌든 다들 내가 신수니까 기회치가 높지 않겠지. 희너가 말했어. 다들 자기랑 다른 존재한테 이해를 바라진 않을걸. 이 말에 리오가 멈췄어. 희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 리오의 복수여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리오가 인간 사회에서 사는 거다. 리오 밀리드는 누구한테도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어. 신수 리오, 인간 아닌 리오. 인간이 될 순 없지만 너무 오래 함께 살았어. 희너는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희어가 지금 메시지공. 그냥 멋있다고 말하는 것뿐. 리오는 칭찬을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 이 단순해 보이는 한마디가 이미 희너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위로였어.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어. 희너는 벌써 상상했어. 깨끗하고 복신한 침대, 따뜻한 물 넣는 욕실, 남이 해준 밥. 리오는 알았어. 희너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힘들었다는 걸. 주인 아줌마가 인실 하나만 남았다고 했어. 리오가 그럼 여기 묵자고 했는데 희너가 끊었어. 희너는 여관 직원 앉아 있어서 이런 수법 잘 알아? 희너는 복신한 침대에서 자고 싶었지만 소문 방지 차원에서 다른 데 가보자고 했어. 주인 아줌마 테스트도 할 겸 주인 아줌마가 불러 세우더니 빈방 하나 더 있다고 했어. 리오가 나랑 그렇게까지 안 자고 싶냐고 물었어. 희너는 수작 부리는 게 싫을 뿐이라고 했어. 리오도 괜한 소문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문만 아니면 우리 같은 침대에서 자도 상관없다는 거야. 희너는 리오 말에 화났어.
리오는 희너한테 원더시고 자기는 쇼핑하고 내 신발도 사올게. 희너가 옷도 사달라고 했어. 옷가게 간 리오는 벌써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어. 과일 사는데 누가 옆에 있던 여자 누구냐고 물었어. 애인이냐고. 리오는 이런 상황 이미 익숙했어. 리오는 좀 짜증났어. 희너랑 대화가 편한 건 적당히 무심해서 생기는 거리감 때문이야. 리오는 설명 안 하고 떠났어. 희너는 이미 씻었어. 리오가 보고 좀 당황했어. 천천히 옷을 희너한테 줬어. 희너는 신발이 궁금했고 옆에서 리오는 진정하려고 애썼어. 희너가 신발 센스 좋다고 했어. 리오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어. 희한 바라야 달랐는데 없겠나봐 했어. 리오가 안고 나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 시선 견딜 수 있으면 아니면 밥 가져올게. 오랜만에 여관 밥인데 모르는 남자한테 안기기 싫어. 희너가 팔 걸리며 부탁했어. 리오는 이렇게 시원하게 허락할 줄 몰랐어. 리오가 농담했어. 이따 사람들 엄청 볼 텐데 희너는 신경만 쓰면 된다고 했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리오도 원나기단 것 같았어. 남들 호기심은 나랑 상관없지. 둘은 사람들 시선 속에서 맛있게 먹었어. 아침에 출발할 때 리오는 계속 희너를 쳐다봤어. 희너는 좀 불편했어. 하루 종일 희너만 봤어. 가끔 입술도 핥고 희너가 얼굴에 벌레 있냐고 물었어. 리오는 없다고 그랬어. 희너는 왜 저러는지 몰랐어. 밤에 본 그 짐승 눈빛 진짜 무서웠어. 희너는 처음으로 리오가 무서웠어. 희너가 여행 중에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어. 리오는 고개를 저었어. 그럼 안 좋은 일 있어? 안 좋은 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면 먹고 자자. 리오는 변신하고 희너 기대라고 했어. 희너는 처음으로 불편하게 잤어. 리오가 가까이 오라고 했고 혀로 희너를 핥았어. 리오는 뭔가 이상해서 사과했어. 희너는 리오가 자기 잡아먹 보려는 줄 알았어. 희너는 세수하러 간다며 정신 좀 차리러 갔어. 희너가 돌아왔을 때 리오가 짐쌀에 특별 조치한다고 했어. 희너를 등에 묶고 달리는 거였어. 리오가 짐 챙기라고 하더니 여관 앞에 내려놓고 혼자 떠났어. 희너가 돌아보니 리오 진짜 떠났어. 희너는 이해 안 돼서 옷도 없이 호랑이로 싸우려고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 애초에 같이 여행 가겠다고 하지 말걸. 희너는 싸우다 다치지 말라고 빌었어. 저녁 때 희너가 일어나는데 리오가 안 갔더라. 리오가 말했어. 야시주의자 야시야. 그래서 보통 사람 뭐야 성욕이 강해. 그러니까 내가 야시처럼 뷰미 못해서. 희너는 안심했어. 싸우러 간 게 아니구나. 희너가 못 참을 땐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 리오는 산에서 찬바람 쐬거나 연애 자유로운 여자들이랑 있어. 희너는 리오가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 리오는 호랑이는 이구이 찾으라고 했어. 리오가 보니 더럽게도 자네. 다를 수 없었나봐. 희너는 평소처럼 리오를 찾았어. 리오는 평소랑 똑같은 태도에 놀랐어. 어젯밤 일로 화낼 줄 알았는데 희너가 분위기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어. 내 엄청난 미모에 다들 관심 있나봐. 누가 어젯밤 리오 그 집 갔냐고 물었어. 리오랑 사귄 여자들 대부분 금발이야. 희어가 금사타 그랬어. 사람들은 원래 관심 많잖아. 그래서 금발 좋아해. 거리가 너무 멀면 어떻게 해? 리오 생각대로 화났네. 리오가 말했어. 이 산에 내가 못 갈 곳은 없어. 게다가 이홀로 날 통제할 수도 있고. 희너는 간식처럼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하루 종일 딱딱한 표정 짓는 거 진짜 불쾌해. 리오는 바로 사과했어. 희너가 또 물었어. 리오가 실수하면 어쩔 거야? 리오는 어쩌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뭐든지 들어줄게. 그냥 시에 베푸듯 들어주는 거야. 리오는 그런 뜻 아니라고 했어. 희너가 웃으며 날 해치면 죽을 줄 알아. 리오는 마지막 신수를 망설임 없이 죽이겠다니 놀랍다고 했어. 희너는 신경 안 썼어. 갑자기 여자가 문 열고 리오 밀리고 나랑 결혼해 하고 소리쳤어. 금발 여자였어. 빌러가 강타해서 지딱 맞네. 그 하나 그 뭐 이거 알았어. 이 쇼는 뭐야? 리오가 리오에게 알부시하고 했어. 또 리오가 리오에게 자기랑 결혼하고 했어. 리오는 왜 결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리오가 그때 리오에게 알았어. 나랑 찬 거 아니야? 다이아를 기스 결혼했어. 리오는 내가 다라자고도 한 거 아니라고 했어. 리오가 인생에서 이거 애는 싸워졌어. 하얀 디디 향시야 지금 금발게 했어. 또 리오가 하이나를 붙여보려는 순간
리오가 막았어. 지금 완전 슈아장이야. 돌리오가 먼저 전염부터 죽이겠다고 했어. 리오와 라이시안 답답해 하웠어. 돌리오가 이유지 불렀어. 호랑이는 이구이 처제 아니야. 내 아이를 가졌어. 기록에 있다를 수 있어. 리오가 진짜 내 아이를 가졌다면 당연히 결혼하겠어. 신수는 원할 때만 임신해. 리오는 너랑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우리가 가졌어. 도대체 누구 아이야? 리오가 직접 바라보라고 했어. 리오가 미안하다고 했어. 이렇게 큰 소란을 일으켜서 하야이의 그 아이 배버서 정말 내 아이 아니야? 리오는 인간이랑 아이 가질 생각 없어. 리오가 행아에게 타하다 불렀어. 바람둥이 남자 되기 싫다고 생각하네. 하야가 되기 싫어. 근데 그게 잘 알았어. 하야가 그 이지훈 해오해오 불렀어. 이지훈은 너한테 곤란할 거야. 대답 안 해도 돼. 리오가 자기 이름 걸고 고장낼게. 수직하게 답하겠어. 하늘가 베개 마쇼한 불렀어. 리오는 이 질문 듣고 안전히 굳어버렸어. 하이나 일행이 다른 마을 여행할 때 단일을 하렸어. 해있던 제작의 딸이 사살했대. 누구 알지 뭘 아이를 가졌었대. 말할 용기까지 있었는데 빼한다. 우빼야가 많아. 자작이 집안 명예 때문에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 아닐까? 리오는 이 소식 듣고 우울해졌어. 다른 곳으로 옮기다. 리오가 사명했어. 돌리오는 귀족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모두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댔지. 리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영지에 그쳐 지냈다고 했어. 심지어 자기 꿈은 영지를 떠나는 거라고도 했어. 하지만 자작 집안 영예가 마을 떠나기는 쉽지 않아. 예서는 결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눈 높은 아버지가 정약 결혼 상대를 찾아주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직접 찾거나. 리오는 그애가 자기에게 더 그런 걸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를 아웃에서 데려갈 사람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심지어 리오한테 그 진짜 더 중요했어. 리오는 우리 여가 그런 선택을 스스로 할 리 없다고 생각해. 마을 떠나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었어. 그 꿈을 위해서라면 결혼이든 뭐든 다른 방법도 다 시도할 거야. 하이나는 알 수 있었어. 리오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걸. 디저프티셔야 됐어. 자작 부인이 세상 떠나고 돌리어만 남긴 후 자작은 금방 자기를 물려줄 양아들을 찾았어. 자기 부인이셨고 혼인시장에서도 가치 없는 딸. 자작에게는 짐일 뿐이야. 그는 늘 바른 과실 토요일 입에 다루고 산대. 자기 딸한테는 냉곡해. 정말 하려냐지. 뷰는 가로이가 그래서 안 듣고 해야해. 하이나는 뷰가 지금 슬퍼 보였어. 리오가 신수가 된 후로 계속 이랬어. 백도 핑크잼 먹었어. 내가 인간이라서 그래. 하이나라 지금의 리오가 좋다고 했어. 근데 열의 감정 아니야? 갑자기 리오가 하이나를 알았어. 하이나는 리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랐어. 리오가 보통 사람들은 층층이 안 비는데 힘들다고 했어. 하이나가 그에게 내가 필요한 게 자연자야. 아예 이제야 넘기대. 리오가 하이나의 표정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 하이나가 불필요한 덕적은 피하라고 했어. 내가 잘생겨도 나는 하관궁 같은 금 필요 없어. 뷰 아래 하다 험하고 있어. 사야라 금고 뒤에 도당서. 리오가 타이로 호적인 섭축이라고 했어. 하얀도 모여져서. 리오는 이미 옷을 벗었어. 하늘은 리오가 없던 물고 아홉고개를 들었어. 호랑이로 변한 리오가 꼬리로 하이나를 끌어당겼어. 하이나가 다음엔 지나서야 했다고 했어. 아침에 하이나가 열났어. 리오가 그녀를 안고 다 마을로 달려갔어. 여자가 내가 이틀 내내 아파하고 했어. 죽이랑 마실 것 가져올게. 하얀 리오가 어텐다고 했어. 여자가 폭우 때문에 근처에 핵모 40배가 맞다고 서영했어. 다행히 신수님께서 성호를 우벼주셔. 스낵하시 이상해. 밤새 널 간호하셨어. 하이나는 며칠 사이 리오가 마을의 영웅이 된 줄 몰랐어. 리오는 하이나를 걷고 비벼쳐 뷰어팅 세웠어. 하이라 곁으로 달려가서 몸 상태를 물었어. 하나는 부끄러워서 의을 보마시 탔어. 리오가 그녀에게 만성 미 사나이를 보였어. 하야라 녀석 알라고 했어. 미오가 처음엔 그 마을에서 유품 가져갈 사람 찾으려고 입으로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고 했어.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을 못 찾았어. 하이나를 만나기 전까지 하이나는 유품과 어지러운 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리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하이나가 리오에게 밥 먹을 때 입 닦아주지 말라고 했어. 특히 공공장소에서 리오는 당당하게 문제없다고 생각했어. 하이나는 숨날까 파 걱정했어. 미오 화살이한테 더 비다웠어. 그러곤 바로 반칠 뻔해서 모두 앞에서 하이나에게 풀어보지했어. 하나가 부풀고 녹이 떠났어. 그 후로 신수 리오 밀리디의 신성한 피가 묻은 토크가 마을 명물이 됐어.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둘이 결혼한대. 하이는 이제 오잡혔어. 하야는 이제 어디가 또 불편해. 언제쯤 도용해질까 생각했어. 근데 리오는 이 과정을 엄청 즐겼어. 거의 구형할 대로 전혀 숨기지 않았어. 심지어 물 한 병 같이 마셨을 때 단적 키스라고 생각했어. 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않으려고 했어. 리오와 과이가 공물은 오래 잠드는 것도 안 두고 했어. 바다의 미오라 펜시했어. 작은 호랑이 모습으로
하이나는 좀 버틸 수 없었어. 그러자 리오가 더 세게 애교 부렸어. 하이나에서는 가슴이 부러졌어. 그래서 리오 배 얼굴을 푹 파묻었어. 리오가 인간 배랑 똑같다고 말했어. 하는 의뢰 다시 이성을 뒤집어서 그 후 뚫은 강변에 지어진 상업도시에 도착했어. 유동 인구가 많았어. 불합의 회국행서. 하지만 어디에 가는 사람들이 둘에 대해 시곤댔어. 리온이 만나서 배파에 앉았어. 이 관계, 이 편안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가 하이나이기 때문이야. 날카로운 시선, 타인과 사를 긋고 거리를 유지하는 대거, 포식달고 작은 사진처럼. 하지만 리오가 다친 척만 하면, 킁킁대면 결국 몰래 다가오더라. 인간의 선함을 가진 하이나. 냉정하고 침착하며 여유로워. 세심한 하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이나는 절대 리오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이유가 리오를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어. 갑자기 리오가 원글을 놓치겠어. 리오가 하이나를 안고 참을 그러 뒤에 있는 남자를 가리켰어. 남자가 다리를 와나고 불었어. 리오가 남자를 유심히 살펴봤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 리오가 저겼어. 눈앞의 남자가 별이라는 용병이랑 좀 닮았어. 하란 이유는 기운이 달라 어디 있겠어. 난다랑굴에서 자기 등조 할아버지가 뒤로 다 왔어. 리오가 같이 오근해서 얘기하다고 했어. 도의 치신사가 손짓단을 알아서. 리오가 사회에 왔었다. 리오가 흘라이시엔 빨리 샤워했어. 남자가 리오에게 말했어. 괜찮은 의뢰를 받았는데 관심 있냐고. 리오가 이 아가씨를 보에 안 나와 했어. 남자가 이건 웃으면서. 게다가 위험한 지역 의뢰도 아니야. 이번 의뢰는 키아모르트에 관한 거야. 리오가 먼저 불안하다 생각하고 했다고 했어. 리오는 하이나가 왜 계속 닭을 안고 있냐고 물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이나가 키아모가 오나고 물었어. 이 도시 근처에 키아모산의 정명들이 만든 길이 있대. 물리적으로 엄청 먼 거리를 넘는 길이거든. 그 길만 타면 수도 브렌트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어. 정명의 길이라는 이름답게 문제는 어디로 나갈지 모른다는 거야. 전국 16개 기아모산 중 하나로 연결돼. 오락면 트리그 기암으로 갈 수 있어. 10분의 1 구하기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정명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정명들 입장에선 산불준 일행을 이상한 곳으로 보내진 않을 거야. 파이브 타스말 함부로 떼지 말라고 통고했어. 리오가 하이나 성격 진짜 나쁘다고 했어. 하이나가 헐거벗고 블렌트 7바퀴 비고 론소프로 들어라고 했어. 그럼 다시 생각해볼게. 밤에 하이나가 듣기 싫다고 느껴서 리오가 함께면 한다고 해서 하이나는 리오에게 여행과 와서 여행 끝나면 같이 술 마시자고 했어. 리오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좀 부끄러워졌어. 리오 이름이 요금들 때에도 사겠어. 나자가 플래팅드 아라씨에게 하이나랑 잠깐 있어라고 했어. 는 류를 했고 의뢰를 하갔어. 예전은 용병길드의 미녀 플래팅드 아가씨였어. 플래팅드가 리오를 휘잡았어. 리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냈어. 남자가 리오를 인자했다고 말했어. 남자가 플래틴즈랑 하이나를 보낸 후 리오를 데리고 의뢰인을 만났어. 노인 이름은 제드 뮤러너. 어렸을 때 멀리서 리오 밀리드를 본 적이 있대. 노인이 이렇게 오랜만에 리오를 다시 볼 줄 몰랐다고 했어. 그리고 겟트하고 줬어. 리오가 무슨 계약사의 스너제 작품에 의만 충분하다고 했어. 치드가 그건 너무 심하다고 했어. 리오의 요구는 하이나의 감성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거였어. 식비랑 기타 비용은 너희가 부담해. 이 조건 동의하면 기아모르트 의뢰를 받겠대. 두 사람은 리오가 받아치게 할 뿐이었어. 일 끝낸 리오가 하이나를 다졌어. 하이나가 리오에게 말했어. 오늘 밤 용병들 친목 동호 회식이 있대. 리오가 웃으며 그런 모임은 상상이랑 다르다고 했어. 하이나는 이미 기분이 안 좋아졌어. 모임은 온통 홍시한 붙인 사람들 뿐이어서 하이나는 겁이 났어. 하이나는 이렇게 많은 용병이 오드올았어. 분위기도 잘 모르겠고 왜 하고서 엘파사 미가 싶게 하고 있어. 무섭다고. 하지만 리오는 의지받는 기분이 좋았어. 나가요 비에교 셔터에서. 전설의 하이나 아가씨야. 하이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인사했어. 다행히 아무도 신경 안 썼어. 리오가 하이나에게 위험한 사람 몇 명 알려주면서 조심하라고 했어. 저 쌍둥이는 피해. 리오가 하이나에게 디아모산에선 최대한 같이 있겠다고 했어. 하지만 상관이 안 되면 별이랑 저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랑 있어. 하얀 쉐프였어. 리오가 그 사람이 정명이라고 말했어. 정명이 이 나라 총리역 고일 에스코랑 의견이 일치했대. 정이랑 나는 약속이 있어. 그래서 내가 위험하면 그가 도와줄 거야. 원래 호랑이랑 여우도 신이 될 수 있어. 하물며 정명들은 신이 된 후 이 세계를 떠나서 인간 피해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싶대. 하이나가 리오가 동명들을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어. 리오가 자기는 가능한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때 하이나가 이전에 알던 사람을 봤어. 하이나가 저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와도 되냐고 물었어.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거든. 리오가 가기 전에 보호 주문 걸어주겠다고 했어. 하이라빈의 리오는 오라해 보였어. 반면 다른 사람들 눈엔 리오가 없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본거하듯 우호된지 아유럽지에서 리오는 그런 너로 하고 싶지 않았어. 플레틴즈는 리오에게 다시 있어서 하이나한테 물어하거든. 하이나가 일관되라고 했대. 플레틴즈가 리오에게 유현상들과 사귀었다면 진작 덮쳤을 거라고 했어. 플레틴즈는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없다고 자랑스러워했어. 우린 지금까지 리달진 없어. 바로 플레틴즈를 막았어. 리오가 플레틴즈를 데려가라고 했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비로 했어. 플레틴즈를 안고 떠났어. 리오도 어느새 그곳을 떠났어. 하이나가 브라와스엔 리오가 이미 없었어. 혼자 먹고 마시는 하이나. 가끔 리오 생각을 했어. 어제밤 하이나는 늦게 리오를 따라서. 하지만 오지 않았고 결국 하이나는 주점에 남은 용병들을 만났어. 그들에게 리오의 말을 물어갔어. 용병 뒤 플레틴즈가 리오를 화해했다. 그 후 리오가 주점을 떠났대. 결국 하이나는 혼자 여관으로 돌아갔어. 이제 하이나는 여관에서 혼자 깨는 것보다 리오가 곁에 있는 생활에 더 익숙해진 것 같아. 아침에 출발할 때 리오가 아래층에 있었어. 하이나가 뒤로 난도냐고 물었어. 리오가 괜찮다고 했어. 하이나는 곧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피계신도 했었어. 하지만 리오는 그 이후로 계속 하이나를 피했어. 플레틴즈가 하이나를 찾아와서 제병 리오이를 사명했어. 플레틴즈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반응이 그때 그지 올랐대. 플레틴즈가 하이나에게 리오가 너를 좋아한 것 같다고 했어. 하이나가 나르다고 했어. 플레틴즈에게 리오 이상형은 말이라고 말했어. 플레틴즈가 빨리 가서 멱살 잡고 키스하라고 했어. 그쪽 저기 앞 때문에 말들이 무덤 걸린 것처럼 굴잖아. 플레틴즈가 하이나에게 오다 걸려서 이제 뒤에서 험담한 것도 퉁친 거라고 했어. 하이나가 옷 갈아입고 리오를 찾으러 갔어. 플레틴즈가 옷을 줬다고 설명했어. 리오가 다음 마을에서 새 옷 사주겠다고 했어. 하이나가 리오 등에 손을 얹었어. 이런 방식으로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 리오는 신나서 고리를 흔들었어. 하이나는 시집에서 그를 지하였던 이들 말했어. 리오는 갑자기 하이나 앞에서 변신했는데 완전 나체였어. 그 후 그들은 히야모 산 입구에 도착했어. 리오가 문을 열라고 한마디 했어. 원래 길이 없던 앞에 리오의 말 한마디로 평탄한 길이 나타났어. 들어가려면 산신의 규칙을 따라야 해. 그래서 유네스 신에게 오리오일을 가져왔어.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올리브 오일에 넣었어. 하이나는 리오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 리오가 만든 선물에 머리카락 몇 가닥을 넣은 건 특별한 효과가 있었어야. 만정통치래. 리오의 다음 계획은 하이나를 신부로 만드는 거야. 산신이 진짜 사랑을 보고 싶어 하거든. 산신도 사랑의 신이야. 이게 산신의 기치대로 하는 거야. 리오는 그냥 앞으로 걸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규칙을 어기면 다 죽어. 하이나는 겁먹었어. 리오는 복장하지만 해. 자기가 하이나를 이길 거래. 하이나는 리오가 왜 다른 여자를 찾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어. 리오는 대답 안 하고 그녀 이마에 키스했어. 하이나는 입맞춤하는 건가 싶어서 눈을 감았어. 리오가 갑자기 그녀 이마를 흘렸어. 니는 헤어라야 무지지 않어. 그냥 하이나에게 표시만 하는 거야. 그래야 산신이 하이나를 리오의 신부로 알아. 하이나는 신수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했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입에 묻을지 않고 신성한 땅에서 태어난 생물만이 영수가 될 자격이 있대. 그 이후론 그들을 평범한 호랑이로 보면 돼. 선임을 쌓고 정의를 소중히 여기며 수많은 생사의 꾸기를 겪어야 해. 마지막으로 태어난 곳에서 장들면 덕이 있는 자는 영수가 돼. 그 후 영수로 다시 태어나면 산신으로서 신에게 힘을 빌릴 수 있어. 살림을 다스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신격을 얻으면 신수가 돼. 하이나가 물었어. 시수가 왜 더 이상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냐고. 그때 갑자기 거대한 곰이 나타나 대열을 흩어놓고 땅이 갈라졌어. 갑자기 리오의 빗바에 산시의 목소리가 들렸어. 하늘은 꼭인지가 도해하자 비단한 걸 봤어. 하이나는 사람을 허락하려고 했어. 리오와 하이나를 구하라고 해서. 하지만 결국 하이나는 날아온 돌에 맞았어. 갑자기 하이나가 굴에서 깨어났어. 퍼킨즈도 멀쩡히 하이나 앞에 나타났어. 옆에 여우 무리가 제잘거리고 있었어. 하이나는 일하랬어. 분명 위험했는데 그뿐이가 안 돼. 산신이 리오가 준 오이고 이랬었대. 그거 만든 공시야. 산신이 아했어. 리오가 엄청 화났대. 이렇게 화해 모습 본 게 100년 만이래. 그리고 결혼식을 멈췄다고 했대. 하이나는 오랬어. 다음 웅태운잖아. 산신이 말했어. 근식구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신이 갑자기 당분이 메고 핫떠져서 꿀이 5개나 여우가 됐어. 퍼킹은 털국 승리를 보고 아예 안 떨어졌어. 하이만 리오가 다이를 찾지 않았나 궁금했어. 다시 왔어.
리오가 그래도 찾았대. 하이나는 산신이 왜 자기를 부려오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어. 산신은 신수 리오가 무서워서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 이곳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하이나는 지금 스신의 인지야. 하이나가 말했어. 리오랑 집도 얘기하는 기라. 하이나는 이 모든 게 산신이 기획한 거란 걸 눈치챘어. 스신도 부인하지 않았어. 영물이 신수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래. 산신은 리오가 하이나 때문에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고 있었다. 신수가 된다는 건 모든 인과와 법칙을 초월했다는 거래. 그들은 종족을 초월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야.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거지. 산신은 이해가 안 됐대. 리오가 왜 산장과 바다를 점령하고 수많은 신수를 죽인 인간과 함께했는지. 산신은 먼저 하이나와 리오가 대체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었어. 하이나가 비었지만 탄신은 비울 수 있었어. 하이나에게서 나는 담요한 감정의 냄새를 다시 말해서 더 숨기시오. 하나겠던 리한테 수명 문제 때문이라고. 하이나는 산신이 이렇게 탈하는 줄 몰라서 자기를 모아달라고 해서 리오는 산신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래. 산신이 신수 신부의 비종수를 탔잖아. 게다가 리오는 최고의 신체야. 다른 신수들 사이에서도 리오는 최상위 포식자래. 그래서 산신이 배가를 치렀대. 산을 잃었어. 속인지가 하얀 내 아래서 좋아하양 가시자래. 하이나는 리오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하이나가 안 가면 누가 리오한테 설명해줘. 하이나는 이런 거 싫었어. 강요받는 책임, 강요받는 생각, 강요당하는 삶. 퍼킨즈는 하이나가 선택 못하는 걸 보고 그냥 사기로 했어. 하이나는 어쩔 수 없이 고대 주술을 선택해서 리오를 소환했어. 리오는 그녀가 걱정돼서 눈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 하이나는 리오가 진짜 제비를 심각한 걸 기다렸어. 싸이라면 리오를 하이나가 혼자 모은 걸 희한한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도움을 받는다고 꼭 갚아야 하는 건 아니래. 남에게 의지하는 법을 좀 더 배우래. 리오는 하이나가 다치는 걸 모르지 않았어. 하이나도 자기가 차고 처리했다는 걸 인정했어. 리오를 더 승급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리오는 그냥 하이나가 걱정될 뿐이래. 리오가 퍼킨즈를 산신의 공간 밖으로 보냈어. 이제 리오는 산신과 대례로 따질 수 있게 됐어. 하이나는 리오가 산신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 리오는 자기 이름을 걸고 산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어. 하이나도 밖으로 보내졌어. 산신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서 무사히 해결됐어. 유령여우가 그는 마차가 나타나서 운송 문제가 해결됐어. 잃어버린 짐은 어디선가 구한 올리브와 치즈로 보상됐어. 체드 뮤러너에게 입힌 손실도 금전으로 보상됐어. 브리는 퍼킨즈가 걱정됐어. 하이나는 퍼킨즈도 브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를 피하지 않았거든. 하이나는 산신이 살아있든지 궁금했어. 하이나라 부탁해서 리오는 산신을 시키지 않았어. 전 이외 이간서 치유의 전에 끝는 요야야 산신을 시키지 않았고 했다. 하이나가 말했어. 달을 무사하자다. 리오는 하탄했어. 하이나는 인간 같지 않다고. 그 후 그들은 브리 이름과 헤어져서 다시 여행을 시작했어. 가는 길에 리오가 하이나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어. 산신이 준 여호 구슬을 하이나에게 줬대. 산신이 고이파를 그어서 부녀에게 준 거래. 여호 구슬은 사람을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어. 하이나는 그 앞에 다시 허물을 하서. 하이나는 리오가 인간과 비슷해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했어. 리오는 500년 걸렸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오래 걸린대. 미는 하야더 만나서 모스키다 오면서. 둘은 잠깐 얘기하다가 쉬면서 내일 출발 준비를 했어. 하이나의 리오에 대한 감정이 엄청 변했어. 이 남자가 좀 안쓰럽기까지 했어. 신수는 황량한 대지에 자비를 베푸는 고귀한 존재야. 100년 전엔 23명의 신수가 있었대. 그때는 지금보다 23배 아름다웠을 거야. 선왕이 그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리오처럼 인간과의 오해를 스스로 소화하고 선의를 베풀 수 있었다면 100년 전 신수들도 그런 선왕을 애써 이해하려 했을 거야.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겠지. 하지만 이제 신수는 없어. 유일하게 살아있는 리오 밀리드만 떼고 선왕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거야.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만 살아남는 걸. 인간이 생태계 정점을 지배하게 된 거지. 신수는 자비의 화신이야. 하늘을 뒤흔드는 힘을 가졌어. 인간이 이 작은 생명을 죽이면서 주택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그들은 무한한 관용으로 인간을 받아들였어. 결국 하이나의 아버지는 실패해서 선왕의 실수로 하이나가 태어났고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이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들은 죽은 신수들의 유물이 있는 심전에 도착했어. 고풍의 성모. 리오에게 이곳은 가족 묘지 같은 곳이야. 오랫동안 길을 서둘러서 하이나는 가시주를 사러 가려고 했어. 하지만 리오는 아들을 아야고 했어. 리오에게 긴 시간을 좀 주고 싶었거든.
리오가 그녀 손을 잡고 위험하면 바로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라고 계속 당부했어. 하이나는 문득 생각했어. 자기의 진짜 정체를 말하면 리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그들은 잠시 따로 핑도 가기로 했어. 하이나는 아까부터 계속 뒤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 하이나가 고개를 끄렸어. 이 주인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용병 길드 술집에 있던 그 사람, 용병 정룡이었어. 그런데 하이나는 이 남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것 같았어. 남자가 말했어. 하이나에게 괜히 약속이 있다고. 하이나가 남자임을 말했어. 제프리, 그들은 뭔가 예측한 것 같았어. 서로 가슴빠지 않기로. 예전에 하이나가 궁에서 살 때 정령들은 당연히 하이나한테 좋게 대하지 않았어. 그 사람의 혈통이니까. 그 중에 하이나를 특히 싫어하는 놈이 있었어. 그의 눈빛을 지금도 못 잊어. 쓰레기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 지프리는 신수와 하이나 같은 인간이랑 함께 있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어. 하이나는 제프리가 참견이 심해졌다고 생각했어. 제프리가 하이나에게 주소 권한을 자기한테 넘기래. 하이나가 웃으면서 말했어. 제프리가 부탁하려면 뭐로 끌어야 한다고. 제프리가 말했어. 킬데인의 보호를 받으니까 번당기다고. 하이나는 그가 부만스러워하면서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 좋았어. 제프리가 화나서 하이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제프리는 하이나가 그녀의 죽은 아버지랑 똑같다고 했어. 그분의 제약 때문에 제프리는 하이나를 못 놀라지겠어야 했대. 제프리가 경고했어. 스스로 진실을 말하래. 협박하고는 떠나버렸어. 하이나는 사실 인간이 싫었어. 리오가 그 미식에서 저인 하이나를 발견했어. 리오가 비 맞은 하이나를 부축해서 여관으로 갔어. 하이나도 몰랐어. 리오가 자기 정체를 알면 자기를 경멸하지. 정확히 말하면 더 무서웠어. 착한 그가 상처받을까봐, 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까봐, 다른 신수들처럼 신격을 포기할까봐. 하이나는 여관에서 깊이 정들었어. 리오는 그녀 몸에서 다른 사람 냄새를 발견했어. 하이나 목에 누가 조른 붉은 손자국도 봤어. 는 하야가 대대 오늘 뒷극을 물었어. 리오는 자책했어. 또 하이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리오가 말했어. 또 그땐 입이 또 생겨로 자기한테 안 부탁할 거냐고. 리오는 하이나 눈에 자기가 믿어야 지가 없는 건지 공부했어. 하이나는 리오가 오해할까 다급히 설명하고 그의 걱정을 덜어주고 리오에게 사과했어. 다 자기 잘못이래. 리오가 말했어. 그래서 미안해서 오래드린 미안해. 진짜 거품냈대. 하이나는 자기도 신수의 걱정을 받게 될 줄 몰랐어. 리오가 그녀 손을 잡고 깊이 키스했어. 둘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 그 이후 리오에게도 무슨 별조하지 않았어. 빼야요 얼마 때려야지. 하이나는 어쩔 수 없이 리오에게 신분에 대해 말했어. 하이나가 창밖을 달아보고 있을 때 리오가 옆방에서 하이나를 부르고 있었어. 하이나는 리오의 목소리를 듣자 무척 기뻤어. 왜 아예 안 잔다고 그렇지? 리오는 하이나가 자신의 주인이니 걱정이 됐대. 리오는 그녀가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어. 하얀 리오 같이 와지 그 이해는 고이려서. 하이나는 리오는 그런 이해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지. 리오가 하이나에게 물었어. 하나라는 게 부담스럽다 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하이나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거래. 하이나는 창밖으로 소리를 내밀며 리오에게 말했어. 진심으로 마음이 나면 부담스러운 건 리오라고. 하이나는 예전에 리오를 싫어했던 게 오히려 그를 끌어당긴 것 같다고 설명했어. 리오는 하이나에게 그의 부자라고 해서 하이나와 새로 관계를 만들고 싶었거든. 리오는 하이나에게 한 가지 약속하고 있어. 앞으로 다치지 말라고. 하이나한테 보시고 이 일이 하다고 했어. 리오는 하이나가 정말과 같이 하이나에게 생각했어. 하이나가 전놈들과 아는 사이라는 걸 확신했지. 그는 모든 의심을 머핸드 궁전의 에이키어 에스코에게 돌렸어. 리오는 아침에 암러시와 함께 불렀고 평소보다 하이나를 더 찍었어. 하늘을 어떻게 알지 올라 당했어. 갑자기 리오가 하이나에게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 하는 그는 두껍고 하다고 했어. 리오는 그녀에게 확신한 거라고 했어. 자기한테 감성받도록 당요한 건지. 이건 리오의 시험이자 유혹이었어. 아예 안 찍고 서울도에 받았어. 리오는 그건 비하고 생각했어. 하이나는 너무 불편했어. 리오가 계속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서 하이나는 견디기 힘들었거든. 리오의 노골적인 공세에 하이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 리오가 그녀 얼굴이 빨개진 걸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 사실 리오는 속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 당장 그녀를 안고 싶었지. 하이나의 얼굴에다 홀을 만들고 싶었고 심지어 그녀와 하이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리오는 오글거리는 말로 하이나의 마음을 흉대기 시작했어. 난 큰 무시하겠어. 리오는 어제 일을 계속 얘기하려고 했지만 먼저 그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고 자기가 도와줄 거라고 말했어. 리오가 고백하려던 순간
지나가던 사람이 리오에게 선물을 건넸어. 리오가 그 남자에게 부탁해서 만든 구슬 목걸이였거든. 그들은 오랜 시간 걸어 마침내 수도 브렌트에 도착했어. 이곳은 하이나의 옛 고향이었어. 리오는 그녀에게 여기 두 번째 오는 거냐고 물었어. 하이나는 숨기지 않고 자기 고향 얘기를 리오에게 했어. 리오는 머핸드에서 에이키어를 만난 뒤 바로 날 잡아서 실로 로리오로 가서 유물을 봉인할 생각이었어. 리오는 일정을 조금 미루기로 했어. 하이나가 그 기회에 옛 풍경을 다시 둘러볼 수 있었거든. 리오가 갑자기 어린 호랑이 모습으로 변했어. 하이나는 털북숭이 리오를 보고 신나서 소리쳤어. 리오는 그녀를 달래려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어. 하이나는 리오에 비해 뽀뽀하고 싶다고 했어. 하이나는 그렇게 리오를 안고 수도 정문으로 향했어. 경기령 도령이 리오를 보고 앞으로는 줄 안 서도 된다고 했어. 리오는 괜히 숨어 붙기 싫다고 했어. 두 사람은 리오에게 경사 안 받고 그냥 들어가라고 했어. 추에 불었을 때 어더프노이가 있었어. 그녀가 그들에게 호도를 꺼냈어. 떠나면서 리오에게 그때의 감사를 전하며 여행 직업에 하고 했어. 리오는 그때 그녀가 아직 아이였다고 설명했어. 리오는 80년 전 그녀가 부모를 잃은 걸 알았고 일하면서 그녀의 보호자를 찾아줬대. 헤어질 때 기념으로 호두를 줬던 거야. 하이나는 리오가 정말 인간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그에게 사무는 좋아하나고 물었지. 리오는 이 질문이 롤럼의 여기가 있다고 했어. 정령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만 하거든.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는 존재가 인간이야. 정령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쇠락은 더 빠를 거야. 하이나가 그에게 물었어. 인간이 자기 힘을 파괴가 아니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길 바라는데 정말 가능할까? 리오는 하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다고 했어. 나머지는 역사라 판단하겠지. 하이나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 선언을 용서할 수 있나고. 리오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하이나는 용서 안 해도 괜찮다고 했어. 누구도 그에게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강요할 수 없어. 한 사람과 마리 호랑이가 정령의 피어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 하이나는 여기가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인 걸 알았어. 남자가 리오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 남자는 하이나를 보고 그녀가 여기 있을 줄 몰랐대. 그 남자는 에이키어 에스코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 램이었어. 그는 하이나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 리오는 하이나가 자기와 함께 온 동료이고 유물 봉인을 도우러 수도에 온 은인이니 잘 대접하라고 했어. 그리고 랭에게 에이피어한테 들여다 달라고 했어. 하이나가 리오를 안았을 때 두 사람의 룩 때문에 리오는 난감했어. 둘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 리오가 그녀에게 에이키어 에스코를 아냐고 물었어. 하이나는 들어본 적 있다고 했어. 리오는 하이나에게서 약간 맥주 안을 듣겠어. 그래서 그에게 떠하고 하이그 치우고 했어. 빈 하이나가 짐부터 하다온 그 살. 그녀가 정말 부여운 에이피어가 자기 정체를 통하는 거였어. 리오와 자기를 형이랄까 바꿨던지 에이피어가 요정이어 리오를 만나서 기쁘다고 했어. 그가 시선을 하이나에게 돌렸어. 결국 리오 앞에서 하이나의 이름을 말했어. 리오는 엄청 충격받았어. 하이나도 어쩔 수 없이 인사했어. 리오가 펜시에 풀었어. 할머니죠 에이피어를 같이. 둘이 정말 아는 사이일 줄 몰랐어. 에이피어가 리오에게 옷 입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 리오가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했어. 하이나가 왜냐고 물으려는데 에이시가 나 자다 그랬어. 그러고는 자기 마법으로 하이나에게 리오가 방한 수비를 듣고 있다고 알려줬어. 에이피어가 하이나에게 리오한테 심길 거냐고 물었어. 하령현씨 당분 비로히 안 듣고 있었어. 에이피어가 다시 얘기하라고 했어. 리오가 바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따졌어. 하이나는 빈장한테 피자들을 먹었어. 리오와 하이나의 이스나에 너희들 찢었어. 할래요? 하이나에게 그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에이피어가 리오에게 진정하고 협박하지 말라고 했어. 리오는 아직 그 앞을 일이 알아서. 리오는 둘이 자기한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방하게 느꼈어. 에이피어가 하이나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어. 하이나는 속으로 리오가 믿어주길 바랐어. 리오가 하이나를 보며 진짜 이름을 물었어. 하이나가 자기 진짜 이름은 하이나 에스코라고 했어. 리오가 한숨 쉬며 그녀를 믿었어. 리오가 하이나에게 이기고 나왔어. 리오는 에이키어 앞에서 하이나를 품에 안았어. 에이키어가 좀 충격받았어. 하이나가 아무리 더 항해도 리오는 멈추지 않았어. 에이피어가 리오에게 그만하라고 했어. 리오 이제 추가하고 생각했어. 하이나 방금 보고 싶었거든. 리오가 하이나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어. 하이나는 자기가 나가면 둘 중 하나가 피부 거라고 생각했어. 에이티어가 상대 목을 리오에 대줬어. 자기한테 뭐가 문제냐고. 리오가 뻥이 알려서 묻냐고. 다 문제라고 했어. 에이티어가 리오에게 말했어. 너 핸드상기 제식해서 죽기 전에 살기 좀 거두라고. 리오는 자기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게 제일 싫다고 했어. 타이지스 클로즈한테 당한 뒤로는 더 짜증난대. 타이지스 클로즈는 신수를 학살한 마지막 왕이자 하이나의 아버지야.
베이키어는 이 얘기를 인간이 들으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 리오와 따로 얘기하려고 했지. 리오는 에이키어가 지금까지 자기를 얼마나 얕잡아본 거나고 했어. 리오는 이미 하이나와 에이키어가 남매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이나더러 자리랑 같이 가자고 했어. 하이나도 난감했어. 리오에게 흠화를 할 곳이 없어서. 그와의 관계가 아직 그런 은근 깊지 않았거든. 미는 하야하야트 건 하였다고 있어. 그래서 그녀에게 자기한테 시민 게 있냐고 물었어. 하이나는 일단 어이가 보였어. 리오가 그녀에게 에이키어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어. 리오는 그들의 머리색과 눈을 봤어. 정말 닮았고 손톱도 비슷했거든. 가자이 하이나 만족 지르고에서 또 이렇게 뛰어서 허그에 지켜지. 왜 제대로 에이키어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물었어. 왜 스쿠터를 바라지 않느냐고. 그러다 하트문하고 옛날 머핸드에서 어렸을 때 하야는 에이티어를 지키라고 불렀어. 그너가 다이가 그인 그를 빼때 고렸었어. 에이티어가 그를 믿든지 하고 발상. 하이나는 비밀이라고 했어. 머핸드에서 아무도 하이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 오히려 다들 하이나를 경멸했지. 아버지 외에 에이티어가 하이나를 경멸하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 에이티어는 한때 하이나의 전부였어. 지금도 그는 하이나의 유일한 가족이야. 에이티어는 하이나에게 아버지이자 가족이자 오빠였어. 하이나는 에이티어에게 아무 감정 없다고 했어. 리오는 이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하이나가 서려하려는데 머릿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 남의 것을 편하지 말라고. 하이나는 정말 황당했어. 통째 이른 리오를 구제고 지키가 좋아하는 사람은 뿌라고 나였어. 리오는 하이나가 드디어 이 말을 해서 하이나에게 키스했어. 하이나가 거의 좀 보고 자라서 둘은 오래 키스하고 나서야 떨어졌어. 리오가 이제 하이나는 못 도망가다고 했어. 그래서 또 나아다르고 있지. 아야 잠깐만 우가 키스를 세우더니였어. 리오가 정반벌싸워했어. 그러고 현석을 알지겠어. 하이나는 독립된 공간을 만든 걸 보고 놀랐어. 리오는 이제 아무도 방해 안 할 거래. 하이나가 그의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냐고 물었어. 리오는 참기 힘들다고 했지만 결국 하이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이나는 문어시를 굽으셔서 몸에 흐트러였거든. 리오가 여자 한식까지 들어오지 않겠지 싶었어. 그런데 하이나는 쉬지 않고 바로 에이피어를 찾아갔어. 에이피어에게 간단히 얘기하려고 했어. 에이피어가 방금 마법으로 그들 소리를 차단했어. 그리고 하이나에게 자기와 리오가 무슨 사이냐고 물었어. 하이나는 자기와 리오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했어. 에이피어가 심형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하이나는 신수도 인간처럼 생명이 다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리시가 하달 말해서 이는 빨리 가다고. 130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아내를 맞이한 적 없대. 그만큼 그가 신중하다는 뜻이야. 호랑이는 원래 입의 서지거든. 하이나와 리오가 함께하다가 하이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상상도 못해. 시선의 경우는 그가 신격을 포기한 거고 심각한 경우엔 하이나가 죽는 순간 100년 전 그 일을 되풀이할 수도 있어. 에이티어가 하이나한테 리오를 포기하고 했어. 그리고 빨리 유물 봉인하고 또와 거리를 두래. 하지만 하이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보기엔 조금만 잘못돼도 신수가 재앙이 될 수 있거든. 그가 지금처럼 결혼하지 않고 세상을 떠돌며 여기 남는 게 최선이야. 세계를 위한다면 확실히 그래.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 전 세계를 위한다는 명목이었단 걸 알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신수를 양산하려 했던 거야. 에이티어는 그게 조용한 게 아니래. 그는 선왕과 다르대. 타이지스 클로즈는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어. 파괴로 뭔가를 이루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하이나가 그에게 물었어. 미오를 지켜시에다면 다기를 안 급했고 괜찮나고. 에이티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하이나가 당연한 걸 묻는다고 했지. 이렇게는 부여의 의지가 필요 없대. 하이나가 화를 냈어. 그에 당서 자기 아버지 이름 노연남매냐고. 하이나 아버지가 리오에게 한 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에이티어가 하이나에게 말했어. 넌 빌라 보이니까 그런 거 노연남매인데. 에이티어는 그녀가 뻔히 알면서도 굳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게 대체 뭐냐고 물었어. 차하이냐, 자기 연민이냐고. 자기 한탄하는 사람은 멍청하대. 그렇게 듣지 말라고 분명 그래서다잖아. 그리고 그녀에게 대답할 때 망설이지 말래. 망설임은 다오의 친구고 사악한 자들의 먹잇감이던데. 하나는 이유를 알고 생각했어. 더면 평하지 않아. 하이나가 그에게 말했어. 세계평화계에 이외 협조 안 할 거래. 그리고 에이피어가 다기를 죽이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 에이피어의 몸이 흔들렸어. 하이나가 충격적인 생각을 말했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정령들한테 죽을 뻔했던 걸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이 일을 에이티어가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고. 리오가 앞에서 온다 이상하다고 믿고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리오가 방금 마법을 알아챘지. 에이티어가 알마우로 그녀에게 왜 리오에게 진짜 정체를 말하지 않나고 물었어. 하이나는 말해도 달라질 게 없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리오가 하이나 앞에 나타났어.
리오가 하이나에게 에이티어와 단둘이 있는 거 부패하다고 했어. 에이티어가 그들에게 모여다녔게 실로 로디오로 오래. 실로 로디오는 머핸드 북쪽 정원과 연결된 거대한 로디오 숲의 별칭이야. 지금은 1000여 명의 정령만 사는 곳이지. 리오가 하이나에게 말했어. 자기가 정령들을 로디오 숲으로 이사시켜줬대.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번개를 줘서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데 한는 그런 또 조시엔시 묻었어. 리오는 그런 얘기 하기 싫대. 지금 하고 싶은 건 하이나랑 스킨십이래. 그날 에이키아에게서 유물봉인 시간을 듣고 핸들을 떠난 뒤 그들은 거의 붙어 다녔어. 계속 손잡고 안고 키스가 제일 많았지. 하이나가 리오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래. 뭔가 생각 좀 해보자고. 진짜 하루 종일 여관에만 있을 거냐고. 이미 어렸을 때. 아야 너 참. 정신 차린 하이나는 오늘 몇 번 키스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저녁은 따로 먹자고 했는데 리오가 진짜 하이나를 찾아왔어. 그녀에게 전통적으로 키스는 공주를 구하는 득효약이래. 하이나가 알았으니까 이제 아는데 리오가 하이나에게 애욕을 시작했어. 하이나가 어떻게 리오 얼굴을 이겨? 그래서 친구 없냐고 물었어. 리오는 자기 친구들은 100년 전에 다 죽었대. 하여간 니은 오늘 아마 에이티어 안 나갈 거래. 그리고 하야의 염습자연 올라와서 다시 저녁 없고 했어. 리오가 간 뒤 하이나는 갑자기 좀 조용하다고 느꼈어. 갑자기 하이나 뒤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어. 제풀이었어. 하이나는 그가 에이티어 명령을 어길 리 없다고 생각했어. 이때 리오는 에이티어에게 진실을 말했어. 정령이 신수가 되어도 절대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없다고. 신수는 신의 힘을 얻을 뿐 본성은 안 바뀐대. 시간과 환경에 묶인 정령은 신의 힘을 얻어도 절대 차원을 넘을 수 없어. 그래서 정령은 곧 멸종할 거래. 에이티어가 그에게 말했어. 100년 전에 이미 약속했잖아. 멸종이 정해졌다면 내가 남은 세월 동안 종족의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리오가 그에게 물었어. 그걸 알면서도 신수가 되려고 힘없는 인간을 여동생으로 삼았냐고. 리오가 이제 그에게 하이나의 비밀을 말하라고 했어.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멸망시킬 거래. 이때 하이나는 이미 동료들한테 끌려갔어. 지프리가 그녀에게 쓸 리 없는지 다시 말해. 말하자마자 하이나라 볼 수 없는 속도로 그녀가 이에 상처를 냈어. 하이나는 왜 자기한테 질문하는지 모르겠대. 기어 대인한테 직접 물으면 더 좋잖아. 지프리가 알고 싶대. 왜 그가 힘없는 인간인 너를 지키냐고. 지프리는 하이나가 기어가 왜 그러는지 분명한다고 생각했어. 하이나는 그들 사이 연결이 끊어진 걸 몰랐대. 정령은 같은 상황에서 100% 똑같은 판단을 하거든. 그래서 너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장로로 모시고 의심 안 하잖아. 하이나는 그들이 애결을 의심한다고 생각했어. 제프리는 다 하이나가 나타난 뒤로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꼈대. 하이나와 리오가 접촉한다는 걸 안 뒤로. 그래서 제프리가 하이나에게 사용을 해. 하이나도 더항 안 했어. 그녀가 지금 하는 일은 그들에게 모든 걸 낱낱이 말하는 거야. 말을 한때 지하실에서 타이그러스 클라스가 하이나를 낳았어. 아니 창조했다고 해야 할까? 그때 하이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 그녀는 액체이자 기체였고 고체이자 물질이었어. 하지만 물질이 아니기도 했지. 감동도 생각도 없는 떠다니는 존재. 그런데 페야엔 그때 느낄 수 있었어. 아버지가 자신을 딸이라 부를 때 정말 따뜻했단 걸. 그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하이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그는 뜨론 살아라고 뜨론 슬퍼하다가 결국 이 점을 잃었어. 그는 늘 흥분해다 부원을 불었션. 그 덩어리만은 멀쩡했어. 그 덩어리가 망가지면 하이나도 사라질 테니까. 아버지는 하이나가 심심할까 봐 인형 엄마도 데려다줬어. 하지만 결국 그는 미쳐버려서. 신수는 자비의 화신이야. 그들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쉽게 탓하지 않아. 그들은 찬치를 뒤흔들 힘을 다졌어. 우리 같은 작은 생명체를 지키는 건 죄책감도 안 느껴. 그런데도 그들은 무한한 관용으로 우리 인간을 받아들여줘. 타이그러스는 하이나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랐어. 그 신성한 덩어리처럼 말이야. 아버지는 그녀에게 비겁하게라도 살아남으라고 했어. 하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해서 하이나. 결국 타이거스는 집을 걸어서. 그때 하이나는 시선코를 우하다 대고 호소했어. 지상에서 엄청난 울음소리와 진동이 들려왔어. 결국 하이나는 아버지의 기운을 삼켰어. 어코일이 큰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하이나를 발견했어. 리오는 하이나의 정체가 인조신수라는 걸 확인했어. 어코일은 그녀에게 하이나의 존재가 덩령이 있는 맹독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덩령은 터엔 하이나를 죽여야 했어. 하지만 어코일이 막았고 그 후로 곁에 두고 키웠어. 하이나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 고작 10년 만에 지금 모습으로 자랐지.
그녀의 요청으로 어코일은 그녀를 마르한데에서 내보내 혼자 살게 했어. 어코일은 그녀가 선한 타이그러시에 알려지지 않은 딸이라고 했어. 왕족의 힘을 물려받은 장수 능력을 가진 마지막 공주라고. 그렇게 그녀는 일정 기간마다 이사하며 90년을 살았어. 겉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 그러니 보통 인간이라고 할 수 없지. 하지만 타이그러스 클라스의 시도는 실패한 것 같아. 그녀에게서 어떤 힘도 보이지 않거든. 뛰어난 기억력과 동물 친화력 정도 빼고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범위를 벗어난 것 외에는 하이나는 어떤 특수 능력도 없어. 거의 완전한 인간이고 게다가 아이도 못 낳아. 이 아래 류는 한색이 그랬어. 류는 뭔가 하는 것 같았어. 어코일은 그녀가 감정이 거의 없어서 별 거부감 없이 동의했대. 다른 실험들에도 협조적이었고 독약 반응 테스트, 재생 능력 테스트, 상처 치유 능력, 혈액의 특수성, 감정이 격해지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지, 동물 친화력을 넘어서 동물을 부릴 수 있는지, 주문이나 마법의 방어력이 있는지, 무효화할 수 있는지,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식 능력 실험까지. 리오감으로써 10년 동안 이걸 하냐고. 어거이 말지 지금 화시 휴한 동지자호. 리오가 불렀어. 정영이 하이나를 격한 이유가 뭐냐고. 어코일은 정영비의 마지막 친수인 당신을 이기기 싫었던 거라고 설명했어. 정명들은 리오가 신격을 포기하거나 하이나 소래 죽을까 봐 부러웠던 거야. 어코일이 말했어. 원래 많은 정병들이 신수의 혈통에서 힘없는 인간이 태어난 걸 받아들일 수 없었대. 그녀가 조용히 살았으니까 그냥 더던 거고. 리오는 왜 숨겼냐고 물었어. 어코일은 그런 요청도 없고 알았으면 당신이 지었을 거 하이나고. 리오가 말했어. 지금 자기가 하이나를 죽이고 싶은지 아닌지 맞춰보라고. 어허여 오래지만 리오가 그녀를 죽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어. 미응 그럴거였어. 그라 왜 아마저 어떤 것.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이 질문 때문이었겠지. 선한을 용서할 수 있냐는 말. 그녀에겐 너무 잔인했을 거야. 갑자기 미혹하고 김했어. 지금 하야가 너무 보고 싶어. 수고했다고 다책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대했을지. 갑자기 레미가 정령들을 들이고 미호 앞에 나타났어. 신수의 비밀을 장병들에게 알려주고 신이교의 지휘를 달라고 멸망을 피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리오는 어코일을 알아봤어. 어코일은 자기 지시가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어코일에게 드디어 중독의 구직거리를 해결했다고 말했어. 어코일 여기서 무슨 대가리 안 나왔어. 하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레미가 소리쳤어. 왜 그 여자를 감싸냐고. 100년 전에 그 여자를 죽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레미와 정령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리오에게 말했어. 당신 종국을 인정히 지었고 당신과 함께 다니는 하이나가 바로 그 선왕의 딸이니 속지 말라고. 그리고 업보일리에 이제 당신은 우리 제모가 아니라고 했어. 리오는 자기를 구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 레미가 말했어. 모르겠냐고. 우리가 당신을 뱅굴에 빠뜨린 인간을 잡았다고. 다시는 구대북구에 집해달라고 했는 거라고. 잉크를 아끼고 마누를 소용이 여기는 단지면 시프테르는 곧 우리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래. 리오는 하이나의 기운이 약해진 걸 느꼈어. 레미도 자기들 추측이 맞았다는 걸 알아챘어. 드디어 주인이 죽으니 지배권이 사라졌다고. 렌가 리오에게 이니 그녀를 지었다고 말했어. 지프프레이는 비자발적이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어. 그는 하이나의 존재 때문에 신수가 멸종했다고 생각했어. 하이나가 설명했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이나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을 뿐이라고. 하이나도 그가 자기를 만들길 원하지 않았어. 너무 외로웠으니까. 늙혀와 웃지 않았어. 외로움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야. 오히려 두려워서 자기만 혼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 편은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나 자신을 욕했어. 난 태어나자마자 이 잔인한 세상에 거여졌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결정되고 정해졌어. 너와 내 아까 그 장지. 난 너희에게서 경매와 징후, 캐모, 외움, 우두고 되었어. 치품, 뇌약금, 덤망, 포기, 이 모든 걸 너희에게 해왔어. 마음으로 어코일만이 하이나에게 부정을 가르쳤어. 위선이라도 상관없다고. 어코일이 없었으면 하이나는 진작 죽었을 거야. 하지만 리오가 말했듯이 행동하는 위선이 행동 없는 선연함보다 낫다고. 하이나가 말했어. 이제 한가 쌍을 논하고 싶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의 악을 삼켰어. 난 배신의 배신으로, 경멸의 경멸으로, 증오의 증오로 갚지 않았어. 너희가 가르친 모든 부정적 강점을 떼지 않으려 애썼어.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버텼어. 지프프레이는 그때 리오에게 솔직히 말했어야 한다고 했어. 하이나의 정체를 리오에게 말하지 않은 건 확실히 내 잘못이야. 스마키는 두려웠던 거지.
하이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어떤 것도 가진 적도 원한 벽도 없었어. 리오를 만나기 전까지는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주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 나를 오역한 사람을 벌주고 나를 돌봐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줬어. 이건 하이나가 한 번도 동해오리고 딴 희곡이었어. 너무 행복해서 이 여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랐어. 뒤에 있던 정령들이 하이나의 말에 흔들렸어. 지프프레이는 비누가 뭘 있는지 오해했대. 하이나가 그들에게 말했어. 용서하지 않지는 위험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하이나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이나가 진실을 숨긴 것 때문에. 정령들은 자기들이 좀 심했나 싶었어. 지프프레이가 그들에게 따들지 말고 옆에 떠나자고 했어. 그리고 하이나에게 저울로 어그를 가렸어. 갑자기 하이나 손목에 선물이 요동쳤어. 그 안에서 좋아하는 신수의 영문이 갈아왔어. 니 입었어. 니 하크스에 다이되고. 하이나에 말했어. 결말은 정해진 신도라고. 하이나 이치봐. 오직 인간만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숲, 물, 불, 자연, 바다. 그들은 모든 걸 보할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어. 이 시스템을 인수해줘.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친구를 위해. 하야는 리오가 중요 것으로 리오 급으로 순간이동했어. 그때 리오 쪽은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 하이나가 그에게 리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업그레이드 하이나에 말했어. 리오가 신경을 포기하면서 이 땅을 덮치하고 있다고. 리오가 하이나가 정말 사라진 걸 알고 나서 그 말을 했어. 대지가 너희 피로 물들고 하늘에 너희 오부지짐이 가득할 거다. 사방의 무덤에서 일어난 역병이 너희를 발가벗길 거다. 그것이 너희 육신을 갉아먹고 만장이 튀어버릴 거다. 너희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는 무속행에서 일어나 최종 파멸로 나아갈 거다. 하이나가 어코일에게 자기를 도와 리오를 되돌릴 수 있냐고 물었어. 어코일은 자책하며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했어. 하이나는 말했어. 자기가 당신 동족을 싫어해도 그레이 집에 달하지 않고 당신을 유혹하지 않는다고. 어코일이 물었어.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이나는 대답하지 않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 즉 하야는 어코일에게 오기도 해. 둘은 화해했어. 어코일이 말했어. 더 맞추길 수도 있다고. 하이나는 상관없어. 리오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어코일이 마법으로 구름을 만들어냈어. 그녀에게 이건 오해 덮이지 못한다고 말했어. 신격 안에 들어가면 1분 30초 정도가 최선이야. 아래에서 보면 그냥 은하수일 뿐이야. 가까이서 보면 다를 거야. 기억해. 1분 30초 후엔 마법이 신격에 부서져. 죽고 싶지 않으면 뛰어내려. 받아줄게. 하이나는 간단히 작별했어. 리오의 신격으로 향했어. 탄든 리오의 시기기 고가 항역하고 있었어. 신격 중앙엔 리오의 모습이 있었어. 리오도 하이나를 알아챘어. 리오는 그야로 완벽해서 누구지 않은데. 하이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자기는 살아있다고 했어. 리오는 하이나가 살아있어서 너무 기뻤어. 하이나는 리오를 안으며 자기 정체를 말했어. 당신이 싫어할까 봐 두려워서 제때 말하지 못했다고. 그럼 가수사이다. 리오는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잘해왔고 고생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번엔 하이나가 뭐라 해도 막지 않을 거야. 리오의 하이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 한때 불량품신이라 보였던 기분의 우시여 스승을 바라보고 있어. 그녀는 이미 신수로 흐동하고 있었어. 결국 하이나를 납치했던 지프프레이가 정용의 모든 죄를 뒤집었었어. 모든 비하였어. 어리석음으로 인한 재앙이었어. 그리고 덩덩의 장로로 다시 업고일이 주대됐어. 그때 리오는 예전에 한 약속대로 옷을 벗고 블렌트 7 피도는 약속을 지켰어. 하이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한 바퀴만 돌라고 했어. 너무 창피하니까. 그 후 리오는 하이나와 다른 곳에 가서 알콩달콩 사려고 했어. 모든 게 리오와 하이나가 바라던 대로. 이 이야기의 결말도 정말 원만했어. 안나로 체험 히소글레 리스크서.